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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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9월입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채용 시즌도 시작이 됐어요. 2023년 하반기 채용 전망은 어떤가요? 먼저 권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막 밝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꿀 떨어지는 소식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9월부터 4대 기업들이 공채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공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은 삼성이지만 다른 기업들도 정기적으로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채용이 진행될 예정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9월 중순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G스앗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채용이 뜰 예정이라고 하고요. 상하반기만 합치더라도 한 10,000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하반기도 규모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AI라든지 배터리, 전장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신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또 희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다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 규모를 그렇게까지 크게 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유일하게 좀 이게 희소식이라고 할 것들을 한 가지 더 추가한다 하면 이제 아무래도 여행이 좀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쪽 분야는 채용이 좀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수연 쌤은 2023년 하반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건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냥 밝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좋은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상반기보다는 좀 합격 비율이 많이 높을 것이다. 원래 하반기 시즌에 좀 더 많이 뽑는 추세여가지고 상반기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은 하반기에 꼭 성공을 하시기를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수사대 우리 건설록과 김제트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수사대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스펙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갓 졸업한 햇병아리의 취업 전략을 세워보아요. 네, 오늘 스펙수사대는요. 갓 대학을 졸업한 햇병아리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스펙부터 만나볼게요. 스펙 내었어. 지난주 막 졸업했어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와, 삐약삐약. 햇병아리예요. 아이디 희니연. 나이 24살. 학교 지방사립 4년제. 전공 회계전공. 학점은 총 3.7인데 전공 학점은 3.9. 자격증 전산회계 1, 2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ERP 회계 인사 물류 2급, 워드 커말 2급, 상업정교사 2급. 대외활동, 산업안전보건공단 실습 40시간, 지역봉사활동 우수자, 행정기관 단기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프랜차이즈 알바 경력 2년, 대내활동, 대의원, 과대표를 했다고 하고요. 총학생회, 교내 취업동아리 운영, 장애학생 멘토링, 학장 모범상 수상, 어학점수는 없고요. 하고 싶은 말, 현재는 SK이노자회사에서 사무지원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약직이라서 경력 증명서는 나온다고 하네요. 어학도 없고 대외활동도 없고 대내 활동이 있었잖아요. 상업고 나와서 딴 자격증에 전산세무 정도 취득한 거라 부족한 거 알아서 재경관리사와 커말 1급 어학을 준비하려 합니다. 연고지가 울산이라 대기업 계열 자회사 지방근무, 제조업인 경우 지방공장 또는 중견 희망하는데 서류 찔러보려면 어학이랑 재경 준비해도 힘들까요? 현재 스펙으로 포스코 자회사 HR 직무 서합은 해봤습니다. 면접에는 가지 않았나 봐요. 막학기에 교직 이수 때문에 교생가랴 취준을 제대로 준비 못했어요. 저번 주에 졸업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조언이나 더 준비하면 좋을 점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막 사회에 나온 햇병아리 지난주에 막 졸업한 희니언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먼저 스펙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록님 총평해 주시죠. 일단은 졸업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졸업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일 텐데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졸업을 안 하고 졸업 유예를 걸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희니언님은 되게 성실한 분이라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제 학과 출신 자체가 이제 회계 전공인데 그와 관련된 자격증들도 굉장히 잘 취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었다가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이 많이 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희니언님만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다 겪는 공통적인 기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이걸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제트께서도 희니언님이 어떤 분일 것이다 추리를 해본다면 일단 건셜록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바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해당 학생은 되게 걱정이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희니언님은. 근데 아직 이제 좀 아무것도 명확하게 그려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지금 여기 적으셨죠? 어학도 없고 대외 활동도 없고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의 약점을. 근데 약점을 알면서도 좀 고치려는 실천성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문제를 본인이 직접 알고 있다면 그걸 이제 바꿔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빠르게 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의상을 보시고 PD님께서 천사와 악마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쪽이 천사 같고 이쪽이 악마 같아요. 그렇죠. 어떡해. 미안. 네, 또 이렇게 또 양쪽의 또 의견이 달라야 하니까요. 네, 이제 막 졸업을 했으니까 뭐 이제 시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회계를 전공하셨는데 보통 회계를 전공한 분들의 취업 루트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회계 전공자들은요, 아무래도 문돌이들 출신, 문순이들 출신들 중에서 가장 취업이 수월한 학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회계라는 그 자체 직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회계 부서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 은행, 종합금융, 무역, 신문사까지도 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돈을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곳들은 매출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회계 분석 같은 것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은 취업할 수 있는 루트 이건 굉장히 다양하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RP 같은 걸로 인사까지도 지금 취득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 측면이 아마 이 이해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회계 직무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 지원 부서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회계일도 잠깐 했다가 재무일도 잠깐 했다가 총무일도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원할 곳은 다양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회계 전공하신 분들은 어떤 쪽으로 많이 나가세요? 네, 뭐 회계 전공자들은 당연히 회계 직무로의 커리어 패스가 1순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건쌤이 말씀을 주셨듯이 경영 지원이나 총무 쪽으로도 좀 방향을 많이 넓혀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꼭 회계를 전공했다고 해서 이제 회계 쪽으로만 가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내가 대외 활동이나 인턴 같은 뭐 혹은 전공과 다른 분야로 좀 경험을 쌓아 오셨다면 그쪽 방향으로 좀 틀어 나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건 좀 사바사이자 케바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이 지금 대외 활동이 없다는 건데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 실습도 40시간을 하셨고 지역 봉사활동 우수자, 또 행정기관 단기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프랜차이즈 알바 경력 2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경력들이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는 아니지만 된다고도 사실 곤란한 측면이 뭐냐면은 본인도 아마 알 거예요. 산업안전공단 실습 40시간 이건 아마 학교에서 보내줘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대내 활동으로 대의원, 총학생회 했는데 봉사 안 갔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봤을 때 당연히 본인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난 대외 활동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직무적으로 연결고리는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직무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인성적 영향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따라서 어필 포인트가 달라질 거고요. 사실 우리 졸업생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4살이잖아요. 24살 이제 막 졸업한 사람 중에 정말 직무적으로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회계 관련 전공으로 대단한 스펙은요.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외에 기타 경험적으로 좋은 스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도 했고 SK 이노베이션에서 아마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단기 계약직으로 네. 그런 측면들이 이미 또 연결고리를 갖추기에는 충분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찮은 경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주눅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대외 활동이니까 회계 전공자에게 추천하는 대외 활동 있을까요? 일단은 회계 자체로 뭐 스펙으로 쌓겠다, 그리고 경험으로 쌓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추천하는 바는요, 당연히 이제 회계 관련 법인에 이제 취업을 하는 거, 혹은 인턴을 하는 거, 혹은 알바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4대 회계법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삼일이라든지 삼정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기적으로 컨설팅 관련 인턴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인턴을 한두 명에서 2명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보통 프로젝트가 적게는 20개, 많게는 100개가 한 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겠지만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M&A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계 관련 이제 결산이라든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때문에 내가 관련해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겠죠. 네. 이분이 대외 활동을 이제 본인의 약점으로 꼽고 계신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 대외 활동에 좀 집중을 본인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집중을 하기보다 본인의 강점에 좀 더 집중을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 멘토링이나 ERP 자격증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또 이제 인사 쪽으로 써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바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나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영지원 파트로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무행정 파트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부족한 거 혹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강점이 뭔지,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더 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많이 집중을 해보시는 게 지금 네. 상태에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 스펙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대내 활동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과대표, 뭐 총학생회, 교내 취업 동아리 운영, 장애학생 멘토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활동은 취업에 플러스가 될까요? 이거를 취업에 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걸 시청하시는 전국에 있는 과대표와 총학생회 간부님들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저는 직언을 해야겠습니다. 도움 별로 안 됩니다. 그렇군요. 취업 자체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 거는 진짜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 이후에 그 회사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활동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의 인성적 역량, 뭐 내가 좀 더 리더십이 있다, 남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어필하는 게 좀 더 좋지, 내가 정량적으로 뭔가 이제 회계를 잘한다, 인사를 잘한다, 내가 총학생회에서 회계 담당을 했다, 어필이 좀 될까요? 총학생회에서 회계 담당을 해도 안 됩니까? 총학생회에서 회계 담당을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와 대단하네 박수를 치면서 우리 친구 이 친구 굉장하네라고 하면서 뽑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본인도 아마 양심에 찔릴 거예요. 네. 아마 이제 그거는 거의 총무일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이제 자랑할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 거짓말을 할 필요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대내 활동에서 지금 장애학생 멘토링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내가 어떻게 보면 직무적인 역량보다는 인성적인 역량, 내가 이런 것들을 포용할 줄 알고 그리고 같이 갈 줄 아는 사람이다, 팀워크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특별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뭐 취업 동아리 활동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빨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학기에 교생까지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잠깐은 교사를 할까도 생각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빠르게 취업 전선으로 뛰어드는데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김제트는 이런 다양한 대내 활동 대학 다닐 때 해보셨어요? 네, 저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뭐 영화 관련된 대외 활동도 해보고 동아리도 영상 관련된 것도 해보기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게 좀 취업에 도움이 되셨나요? 제 기준에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영상이나 혹은 미디어 관련된 회사를 지원을 했던 게 또 아니었어서. 근데 뭐
글쎄요. 제가 만약에 그쪽 회사로 만약에 지원을 했다면 그래도 뭔가 말할 만한 소스 같은 것들이 자소서나 면접에 많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자, 그럼 이 희니언님의 대내 활동 취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들어볼까요? 일단 저도 건쌤 말씀처럼 100%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직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인사 직무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HRD 파트를 지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 멘토링 경험이 또 굉장히 우대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 실무 경험과 가장 직접적인 우리가 학생 때 근무해 볼 수 있는 혹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교육 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우대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직무들에 있어서 어떤 경험들이 많이 강점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매칭을 스스로 해 나가 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스펙을 보면요. 또 교직 이수가 있단 말이죠. 이 교직 이수는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교직 이수는 진짜 교원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따는 자격증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냐 물어보면 선생님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필을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원 양성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는 개념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가지고 여태까지 뭐 했어요? 아, 선생님 준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면접관은 100%그 다음 질문으로 그럼 선생님 하지 왜 우리 회사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필하는 거 비추천합니다. 아, 네. 김제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인사, HRD 파트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쪽에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내가 교육 관련 이론 지식을 직접적으로 배운 게 있다거나 한다면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고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꼬리 질문은 100%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교직 이수했는데 왜 사기업에 들어오려고 하냐 분명히 이 질문이 들어올 텐데 여기서 명확한 사기업으로의 이제 전환 동기를 본인이 만들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결론적으로 내가 뭐 좀 교직 이수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특정 비전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한다. 이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현재 어학 그리고 재경관리사 커말 1급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목표로 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 스펙들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은 이제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무리 울산 연고지로 취업을 노린다고 할지라도 이 어학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기업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어학은 취업을 위한 당락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취업에 일단 서류부터 지원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없애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경관리사나 커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원 폭을 넓혀질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격증들이 애매해요. ERP 2급, 커말 2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1급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재경관리사는 이제 이런 자격증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지방근무 중견회사로 취업한다? 저는 차고 넘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와, 그렇군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어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를 불문하고 이제 토익이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 좀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하반기 시작되기 전에 그냥 빠르게 취득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커말은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꼭 1급을 취득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2급 취득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무회계 파트를 지원하시게 될 때 우대되는 자격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 스펙 파트에서 분명히 플러스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분이 연고지가 울산이어서 울산에 있는 대기업 계열 자회사 지방근무, 제조업인 경우 지방공장 또는 중견기업 취업을 희망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희니언님은 좀 불안해하시는데 추가 스펙이 없이 지금 스펙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것들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방 근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경영 지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 친구들이랑 아마 경쟁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분들이 지방에서 갑자기 연고지 없이 근무를 한다?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경쟁자들을 좀 한 단계 물리치고선 시작하는 개념이고 그에 따라서 자격증들도 충분히 취득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SK 자회사에서 사무지원 단기 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필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도 가능할 거라 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정 불안해서 나 뭐라도 또 하고 싶다,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분 일단 인턴 경험 쌓는 거,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 가장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인턴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현재 단기 계약으로 일하시는 그것도 스펙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그만두고 인턴을 지원한다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지원을 하는데 잘 안 됐다. 그때 이제 공기업으로 인턴 과정, 체험형 인턴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밖에 뭔가 또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데이터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ERP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대기업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파이썬이라든지 SQL을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과 담당 역량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스펙적으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재트님은 어떤 스펙 추천하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건쌤이 스펙 관련된 거를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저는 특별한 이제 스펙이라기보다는 이건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이 컨설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가는 거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에서 메인으로 이루는 산업이 뭔지 그리고 지원하려는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결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거를 면접이나 자소서에 드러내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지방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가지 않고 여기서 좀 오래 일할 수 있는 로열티를 있는 지원자들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로열티를 좀 더 이제 어필을 해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희망하는 기업들 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살펴보세요.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방금 굉장히 김재특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지방에 대한 이해를 해라,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해라라고 했잖아요. 지역에 대한 기업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의 공기업 숫자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한 30여 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도시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관광재단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준비하면 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게 가능할 것 같고 지역 인재로 지원한다 가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사 같은 것들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지금 현재 스펙으로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펙을 하나 더 취득한다? 한국사 자격증 한번 취득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기업도 추천을 하셨어요.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금융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필기 준비하실 때 본인이 취득하셨던 여러 자격 사항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되게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면 아르바이트 그리고 사무 관련 이력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고객을 응대하고 그리고 영업을 해야 하는 행원 직무에 있어서 좋은 자소서와 면접의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꼭 행원을 함께 병행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희니언님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어드바이즈를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본인이 세웠던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을 드렸으니까 그 계획을 절대 이 계약직 끝나기 전까지 완료를 무조건 해라. 어학 성적 따고 컴활 따고 이렇게 하는 거 꼭 본인과의 약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 너무 좀 세게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 생각은 사실 변함없어요. 빠르게 뭐 토스라든지 토익 같은 어학들 빠르게 취득을 해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어리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케이스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먼저 리스트업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펙수사대 이제 희니언님의 스펙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록부터 해주시죠.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딱 보니까 사건 발생을 한 게 막 졸업했어요. 스펙을 평가해 주세요. 제가 증거를 한번 수집해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이미 자격증들 충분히 갖췄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정말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근하게 준비하되 폭을 좀 더 넓혀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방향을 추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태 세 줄 정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제트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네, 일단 사건 발생. 뭘 더 준비할지 모르는 채로 불안감만 굉장히 가득한 상태이다. 그래서 증거 수집, 어학과 커널 자격증, 기초가 되는 스펙들을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취득을 해보자. 그래서 수사 결과, 걱정할 시간을 아껴서 좀 모자르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빠르게 조금씩 채워나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스펙 내역서에서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유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저희가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좀 걱정을 많이 덜어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코너의 시그니처죠. 희니언님이 내 친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도 24살이니까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정말 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반말 조언 또 들어보겠습니다. 니연아, 내가 너 대의원 때부터 알아봤다. 과대표하면서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선 자격증 취득한다고. 너 지금 이제 취업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래도 노력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아직 2급 이거 빨리 극복해가지고 우리 빨리 이번 연도에 취업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제트님께서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반말 조언 해주시죠. 건쌤 동생 있으세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한테 실제로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세요? 동생이 저보다 잘나서 그렇구나. 따뜻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K 장녀여서 뭔가 말할 때 좀 잔소리 틱하게 말하게 네. 되는 것 네. 같아서 그거가 드러날지도 모르겠지만 상처받지 말고 일단은 그래 니연아 근데 걱정할 시간에 그냥 빨리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어학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빨리 지금 앉아서 공부 시작하고 2주 안에 빠르게 토익 점수는 취득할 수 있어. 지금 너 자격증 정도면 토익은 진짜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2주 내에 무조건 900점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코피 흘리더라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